장르가 뭐니 이번 주 브리핑입니다. 금값 역대 최고가 경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글로벌 자산 시장 흐름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금값이 더 멀리 떠나가고 있는데요. 안녕? 잘 가? 경제가 불안정하면 안전자산인 금에 항상 돈이 몰리는데요. 내일을 알 수 없는 상황에 국제 금값은 사상 최고가를 또 다시 경신. 국내 금 거래 대금도 지난해보다 4.4배나 급증했습니다. 끝없이 오르는 금값에 돌반지 문화도 사라질 지경이라는데요. 금값이 정말 금값이 돼버렸네요. 미국의 관세 정책이 불러온 B2. 지난 2주 동안 개인 신용대출이 무려 1조 원 넘게 증가했습니다. 미국 등 주요국 증시가 급락하자 트럼프가 준 기회라며 주식을 매수하기 위해 빚을 내는 투자자가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안 그래도 가계대출 관리가 힘든 상황에서 B2까지 겹치자 금융당국은 고민이 커져가고 있는데요. 근데요, 트럼프가 준 게 과연 기회일까요? 아니면 위기일까요? 법카 발급 감소. 요즘 살기 팍팍한 건 우리 개인뿐만이 아닌가 봅니다. 7년 만에 신규 법인카드 발급 신청이 감소했다고 하는데요. 경기 악화를 고려해 비용 절감에 나선 기업들이 허리띠를 쫙 졸라매고 있다는 거죠. 어디 신규 발급뿐이겠어요? 법인카드 한도도 줄었습니다. 임원들의 골프 회원권도 반납이라네요. 이제 법카 찬스라는 말 없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법카 회식 안녕. 악성 미분양 증가. 다 지었는데 왜 팔리질 않니? 준공 후 오랫동안 주인을 찾지 못한 아파트, 일명 악성 미분양이라고 하죠. 악성 미분양 아파트가 전년 대비 무려 99.9% 증가했습니다. 11년 5개월 만에 최대 규모라는데요. 정부가 미분양 주택 매입, 디딤돌 대출 우대 금리 지원 등 대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지방의 경우 특히 쌓일 대로 쌓인 미분양 물량이 많은데요. 단기간 내에 해소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제가 들어가서 살면 안 될까요? 뉴스처럼 발빠르고 교양처럼 풍부하고 리얼리티처럼 생생한 경제 이야기. 장르는 단 하나. 장르가 많이. 안녕하세요. 요새 경제 공부에 열을 내고 있는 모범생 장르가 뭐니 앵커 권혁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커피, 술 다 끊었습니다. 알뜰살뜰 짠테크 중인 아나운서 김하은입니다. 저희 경제 선생님 두 분, 박시동 평론가님, 김현우 소장님도 소개해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시동입니다. 앞에 붙여주세요. 부릉부릉. 네, 부릉부릉. 오늘 시동 거시나요? 네, 부릉부릉이 호입니다. 네. 오늘도 돈 되는 흐름을 찾아 떠나봐야 할 텐데요. 이주의 머니. 네, 이번 주는요. 유통가의 도전장을 내민 네이버가 최근 컬리와 손을 잡았다는 소식입니다. 네, 박시동 평론가님, 저희가 어떤 점에 주목을 해야 될까요? 네, 네이버는 우리나라에서 자타공인, 누구나 다 아는 소위 말하는 압도적인 트래픽의 제왕입니다. 우리나라 사람 치고 네이버 안 쓰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렇죠. 네. 네. 하지만 네이버도 쇼핑에 단점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신선식품이나 새벽 배송 같은 특화된 서비스는 상대적으로 약했거든요. 반면에 컬리는 깐깐한 품질 관리, 새벽 배송, 신선식품 관련해서 특화된 강점이 있는 회사였는데 좀 트래픽이라고 할까요? 압도적인 사용자 플랫폼은 좀 약했죠. 이 두 회사가 손을 맞잡으면서 과연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시너지가 난다면 쿠팡 와우에 대적을 하는 겁니까? 대적을 하려고 지금 둘이서 손을 잡은 거 아닐까요? 아무래도 쿠팡이 굉장히 이 유통계에서는 거대한 공룡으로 지금 이미 자리를 잡았으니까 네네. 네이버도 가만히 손 놓고 있다가는 이 시장은 그냥 쿠팡한테 뺏기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서비스를 그래서 추구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니 도대체 이 구독이란 게 뭐길래 너도 나도 이렇게까지 나서서 하는 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 구독 경제라고 요즘 부르잖아요. 오늘 구독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구독 서비스 뭐 이용하고 계세요?
구독 서비스요? 네. 뭐 땡플릭스 아. 당연히 이용하고요. 어. 쿠팡도 예 구독 서비스 이용하고 있고요. 아 프리미엄도 하고 있고요. 네네네. 생각보다 많이 하고 있네요. 아, 여기저기 많이 세고 있네요. 음악은 혹시 또 뭘로 들으세요? 음악은요 제가 앨런. 주로 부르는 편이어서요. 음악은 뭐, 예 듣기보단 좀 부르는 편입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구독 같은 건 안 했으면 좋겠는데 아예 안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수장님은? 이렇게 했다가 끊으면 고객님 잠깐만요. 저희가 3개월 동안 한 달 100원 이용료 오. 부담시킬 테니까 써보실래요? 이런 조건 줘요. 네. 그럼 그거 쓰다가 끊고 다른 플랫폼으로 넘어가면 또 비슷하게 그걸 서비스 해줍니다. 아 이거 아, 가만히 있는 사람만 구독 양아치 아닙니까 구독 양아치? 메뚜기 구독 메뚜기. 구독 매트. 구독 아, 메뚜기. 구독 메뚜기라고 해야 되나? 예. 네. 번역수 앵커. 그럼 구독이 뭔지 알아요? 구독이요? 구독이 구독이죠? 예, 구독은 구독 아닙니까? 렌탈은 뭐예요, 그럼? 렌탈이요? 아, 이게 스펠링을 얘기해야 되는 겁니까? 아, 렌탈. 뭐 빌리는 거죠. 오늘 아주 잡내 잡어. 예. 아니, 구독이랑 렌탈에 좀 전에 모범생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네, 모범생 구독이랑-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이랑 렌탈의 차이가 뭔지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느낌은 알겠는데 네, 뭔가 느낌은 알겠는데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뭐가 좀 약간 조금 다른 것 같기도 아리까리하죠. 하고. 예, 비슷한 것 같긴데 네. 이럴 때 또 제가 설명 천재가 나서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구독 서비스라는 것은요, 사용자가 일정 비용을 지불한 뒤에 일정 기간 동안 원하는 상품이나 용역, 콘텐츠 등을 이게 중요해요. 정기적으로 제공받는 서비스예요. 네. 반면에 렌탈은 이게 중요합니다. 빌려 쓰는 것. 빌려 쓰는 것. 물건을요? 그렇습니다. 이래도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아니, 한 번 아니, 더 됐습니다. 설명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아, 나는 매일 아침에 내 집 앞에 누가 예쁜 꽃을 매일 화분을 갈아줬으면 좋겠어. 네.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해볼 거예요. 그러면 어떤 업체한테 정기적으로 이용료를 내면 그 구독이 업체가 되는 거죠. 그렇죠. 아침마다 와서 오늘 기분 좋게 뭐 사루비아를 놓고 갑니다. 내일은 장미로 바꿔드렸습니다. 내일은 후리자로 바꿔드렸습니다. 이런 정기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면 네. 구독. 반면에 렌탈은요. 저 화분 너무 좋아 보이는데 얼마인가요? 비싸네요. 그럼 제가 저 화분을 빌려서 사지는 못하고 빌려서 제가 제 집 앞에 갖다 놓고 잠시 빌려 쓰겠습니다라고 해서 딱 그 물건에 집중해서 빌려오면 렌탈. 네. 근데 이렇게 기업들이 구독 서비스에 너도 나도 뛰어들고 경쟁을 치열하게 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돈이 되니까. 돈이 안 되면 안 하죠, 기업들은. 아, 그게 제일 중요했어요. 네. 돈이 되는데 이게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물건을 산다는 개념만 있었고 사실 구독이라는 건 신문 구독 정도. 어렸을 때. 아, 맞네요. 어렸을 때 기억나요. 우유 배달이라고 하지만 우유도 어떻게 보면 구독 서비스였죠. 네네. 그런 거에 한정지었는데 이제는 좀 트렌드가 많이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풍요로워지고 남들의 소비를 쉽게 접하면서 사고 싶은 건 많아요. 하지만 돈은 없어요. 그럴 때 간접적으로 뭔가 잠깐 빌려보고 싶고 잠깐 써보고 싶고 하는 그런 욕구들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거든요. 네. 그것들을 잘 이용한 거죠. 기업들은 이 구독 경제를 통해 가지고 꾸준한 고객들을 계속적으로 창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매달 돈을 받다 보니까 예상되는 현금 흐름이 생기죠. 장사를 하다 보면 다음 달에 장사가 얼마나 될지 물건이 얼마나 팔지 이게 제일 고민인데 네. 꾸준하게 현금 흐름, 예측 가능한 현금 흐름이 생기면 기업들도 투자를 하기에 좋고 기업을 운영하기에 좋다 보니까 뭐든지 지금 구독 경제하고 다 연결을 해보려는 그런 노력들을 다 지금 취하고 있는 겁니다. 구독 경제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2016년에 우리나라 구독 경제 시장은 약 25조 원 정도로 추산이 됐거든요. 아, 네. 그런데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25년 올해는 대충 어느 정도 시장이 성장했을 것 같으세요? 25조. 10년 전에 25조인데 15조요? 그럼 지금은? 2배 정도 되지 않았어요? 아닙니다. 4배 이상 커져서 지금 100조가 100조 넘어요? 원을 넘는 시장으로 구독 경제 시장이 커졌습니다. 와, 정말 커졌네요. 최근에는 또 구독 범위도 굉장히 넓어진 것 같아요. 우리 네네. 뭐 처음에는 디지털 플랫폼 위주로 구독 서비스가 있었다면 와인 또 뭐 전자제품 되게 다양하게 엄청 다양합니다. 네, 요즘에 심지어 쓰레기 수거하는 업체도 구독을 그래요? 한다고 SNS에 뜨더라고요. 아, 그냥 봉투에다가 한꺼번에 분리수거할 필요 없이 다 담아놓으면 알아서 가져가고 거기서 대신 분리수거를 해주는 이게 인간의 게으름을 상당히 자극하는 것 같아요. 이게 편리는 한데 점점 게을러질 수밖에 그렇죠. 없는. 구독 경제가 그걸 굉장히 많이 자극을 합니다.
이렇게 모든 기업이 구독 서비스에 뛰어들면 굉장히 경쟁이 치열해질 것 같긴 합니다. 모두가 이 경쟁에 살아남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맞습니다. 지금 네네. 구독 경제 시장이 계속 커가는 것과 동시에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대체 불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만 살아남을 수 있다. 독보적인 서비스를 갖고 그렇습니다. 있는. 네. 또 하나는 한 번 구독한 소비자를 뺏기지 않는 락인 효과. 락인. 소비자를 락인 시킬 수 있는 강한 그런 파워가 있는 회사만 살아남을 수 있다. 시장은 현재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기업도 사실은 구독 경제가 숙제가 있어요. 투자 인베스팅 회사라든지 또 주가를 분석하는 애널리스트들은 그 회사가 구독 경제를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 와, 그게 곧 경쟁력이라고 그렇습니다. 생각을 그래서 하는 거네요. 네이버와 네이버가. 컬리의 협업에 주목했는데 컬리는 곧 상장을 앞두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회사를 상장할 때 우리가 대규모 투자를 할 거야 말 거야를 검토할 때 예전에는 얼마 팔았어, 매출이 어때 이런 것만 봤잖아요. 네. 요즘은 이 금융시장에서 뭘 보느냐. 컬리에 우리가 빠졌을 때 구독자가 도망갈 수 있을까 없을까. 이 회사만의 독보적인 락인이 있어 없어. 이걸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회사 입장에서도 본인 회사들의 영속성, 주가의 부양, 또 투자 가치가 있다는 것에 대한 입증 이런 것을 위해서 강력한 구독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락인할 수 있는 무기가 있다는 거를 시장에 계속 입증해줘야 되는 게 숙제가 됐어요. 구독 서비스 락인이 굉장히 큰 어떤 지표가 됐네요. 그렇죠. 네. 아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구독 서비스의 경쟁이 치열해지면 사실 좋은 점도 있는데 부담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의 구독 모델 중에 뭘 선택할 건지 맞아요. 그리고 나중에 가격을 다시 뭐 올리거나 하진 않을지 맞습니다. 이런 고민도 되거든요. 모든 게 명이 있으면 암이 있잖아요. 구독 경제의 암, 단점,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데 하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구독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씩 둘씩 하다 보니까 알고 봤더니 너무 많은 구독 서비스를 신청해서 네. 그 가계부를 합쳐보니까 웬일이야 이렇게나 돈을 많이 쓰고 있어? 아니 저는 사실 구독을 시작할 때 보통 이렇게 이벤트나 어떤 프로모션을 많이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시작을 했다가 까먹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새는 겁니다. 노린 대로 움직이는 사람. 해지를 미처 하지 못해서 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래서 그 서비스를 다 이용하면 괜찮지만 이용하지 않을 만한 서비스가 구독이 돼 있는 거는 인지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다크 패턴이라고 해요. 뭐냐면 가만 있어봐. 내가 예전에 이런 서비스 구독했었지. 이제 탈퇴해야지. 라든지 아니면 너무 많은 서비스를 중첩해서 하고 있어. 정리해야지라고 하는데 탈퇴 방법이 어렵거나 탈퇴해야 되는 날짜는 공지하지 않으면서 요거 당해본 것 소비자의 같아요. 좀 많이 합리성을 당했어요. 깜빡하게 만드는 다크 패턴이라고 하는 기술들이 이 구독 서비스 회사들이 강하게 갖고 있어요. 그러면 매월 구독에 적합한 금액은 얼마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뭐 그 서비스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네. 일괄적으로 사실 얘기하기는 어렵겠죠. 네. 그런데 한번 비교해 보시라고 참고 자료로 말씀을 드리면 네네. 국내 소비자의 90%가 평균 구독을 4개 정도 하고 있어요. 4개.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4개보다 많으면 보통 사람보다 내가 많이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비교해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 구독 시장 앞으로도 계속 커져 가겠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험을 중요하는 소비 패턴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네. 또 기업들도 더 좋은 구독 서비스를 계속 개발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앞으로 구독 경제의 시장 볼륨은 점점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독 경제 과연 어디까지 뻗어나갈지 궁금해지는데요. 여러분은 지금 몇 개의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신가요? 구독 경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도 유튜브 댓글로 많이 달아주세요. 자, 그럼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볼까요?